검스타트 수강생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덕과 해설 강의를 맡은 병욱쌤입니다. 자, 오늘 26년 이제 초등학교 검정 능력 도덕 시험이 실시가 되었죠. 이제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이를 하면서요.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요. 출제 경향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성실과 배려와 정의와 책임이라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26년 1차 시험은 평소만큼 편하게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원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이 1단원 자신과의 관계 이 성실 단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의 문제가 차지가 되고 있고요. 도덕 공부, 감정 조절, 자주, 마음 호흡, 정직, 자아 존중감, 긍정, 성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이 1단원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1단원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 자, 2단원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배려에서는 협동과 존중과 배려와 인권과 갈등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원입니다. 자, 세 번째.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정의라는 단원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저작권, 개인정보, 공정, 통일이라는 키워드 주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중졸 올라가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4단원입니다. 자연과 생명 책임 단원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구촌 이웃돕기, 지구촌 문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난이도는 평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편에 제가 해설을 미리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즉 도덕적인 삶과 도덕 공부 사이에 아는 힘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 행동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도덕 공부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림이죠. 그러면 1번부터 4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마음의 힘, 불평의 힘, 욕설의 힘, 폭력의 힘 이렇게 해가지고요. 선지에 전혀 도덕적인 삶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배치해 줬습니다. 불평, 욕설, 폭력,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번의 마음의 힘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도덕 공부를 통해 아는 힘과 생각하는 힘과 행동하는 힘을 기를 수 있고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마음의 힘이다.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도덕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힘이 필요하고요. 내가 도덕적 행동을 하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알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덕 공부를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속담에 담긴 덕목과 가장 관련 있는 활동은 되어 있고요. 자주 나오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입니다. 맞든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협동이라는 주제죠. 그래서 협동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속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문제의 선지들을 보시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떤 방식을 묻는 게 아니라 협동과 관련된 활동을 묻고 있습니다. 자, 줄다리기, 바이올린 독주, 개인 달리기, 비밀 일기 쓰기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협동이라고 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 달리기나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나 비밀로 일기를 쓰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혼자 하는 거예요. 2번과 3번과 4번을 보면 결국 협동이 아닌 개인적인 활동에 해당하고요. 줄다리기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줄다리기, 이 1번이 가장 적합한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연령대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것을 받을 권리는 모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죠. 겉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인간입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중학교 개정으로 이제 종합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권이라고 배워요.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무시된다, 비난받는다, 학대된다. 이 1번, 2번, 4번의 선지는 결과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3번 존중이 답이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설 참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겉모습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행위예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번, 2번, 4번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즉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내면적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공손하게 인사한다. 필요하겠죠. 2번, 성실하게 책을 읽어요. 이것도 필요하겠죠. 3번, 친구의 의견을 항상 무시한다. 존중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아름다운 친구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4번입니다. 나의 강점, 나의 장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자, 해설 보시면 내면적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성실하게 독서하고 자신의 강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노력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면적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이 내면적 아름다움이 생긴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바른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되어 있고요. 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상황을 살피지 않고 성질을 부리고 나면 더욱 화가 나서 이를 망치게 된다. 그래서 성질이 가라앉은 뒤에는 무척 후회하게 된다. 결국에 지금 이 정조가 남긴 이 글귀에 보면은 화가 날 때 감정 조절이 어렵다. 그래서 그 감정 조절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해설 보겠습니다. 제시문은 화가 날 때 상황을 살피지 않고 성질을 부리면, 지금 성질을 부렸다라고 하는 건
감정 조절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망치고 훗날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정조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감정 조절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거고요.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소비생활. 내가 어떤 것들을 삽니다. 그런 사는 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죠. 재능기부. 이것도 전혀 관련이 없고요. 환경보호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절 문제는 난도 자체가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과 나머지 정말 아닌 것들로 배치를 해줘요. 그래서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이 추구한 삶의 가치는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뭡니까?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간다는 이야기겠죠? 자, 해설 볼게요.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자신의 힘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우리는 자주적 태도, 자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나머지 1번과 3번과 4번을 마찬가지로 보시면 딱 보셨을 때 이 사람이 추구한 삶의 가치가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이지 않아요? 도덕적이죠. 그런데 분노, 게으름, 무책임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도덕에서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 정답 2번 체크하고요. 7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편안하게 호흡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용 보기 전에 해설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편안하게 호흡하는 활동은 자신의 마음속인 내면을 들여다보고요. 욕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욕구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스스로 차분하게 신중하게 만드는 명상활동이에요. 이 명상의 긍정적 효과를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지나친 경쟁심을 가질 수 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욕심도 버리고요. 이런 경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바로 1번 나왔죠. 2번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맞죠? 3번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맞죠? 4번 자신을 차분하고 신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저작물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만든 창작자가 있겠죠? 그 창작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그럼 창작자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함부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해설 보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적법한 사용 절차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정당한 음원료를 지불하고요.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자, 옳은 행동이죠. 작품을 베끼거나 불법 파일을 유포하거나 출처 없이 글을 도용하는 행위는 모두 이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베끼면 안 되겠죠. 2번 음원료를 지불하고 음악을 틀었다. 맞죠? 합법적인 방법이고요. 3번 불법으로 만든 파일을 일단 불법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걸 또 게시판에 올려서 공유했어요. 이거 옳지 않죠? 4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쓴 글은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정직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습니다. 자, 너는 왜 내 공책을 찢었니? 라고 물어봤고요.
이 친구는 말은 못하고 있고요. 실수인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어요. 이거는 뭐 피해를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변명하거나 사실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번입니다. 내 공치락이라고 우긴다. 이 친구 건데 이 친구가 내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속이는 거잖아요. 2번, 찢어진 공책을 던진다. 이건 폭력적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세 번째,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하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맞겠죠? 4번,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지구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행동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여기 이제 지구촌 이웃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기억 볼게요. 일회용품 마음껏 사용하기. 일회용품을 마음껏 사용하면 환경 오염이 더욱 심화되겠죠. 심해지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니은 지구촌 이웃에 무관심하면 안 되고 관심을 갖고 지구촌 문제에 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디귿입니다. 용돈을 모아서 국제 구호단체에 기부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필요하겠죠. 리을입니다. 지구촌의 어려움을 알리는 캠페인에 참여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디귿 리을입니다. 자, 해설 볼게요.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한 실천적 행동으로는 용돈을 모아 국제 구호단체에 기부하거나,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겁니다. 지구촌의 어려움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에 참여한 것들이 바람직한 겁니다. 되셨죠? 자, 11번 넘어갑니다. 그림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되어 있고요.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뭐 휴대전화, 이거 다 뭐예요? 이거 개인정보죠.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개인정보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자, 해설 보겠습니다. 제시된 화면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요게 개인정보예요. 를 입력하는 양식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철저히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 개인정보다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여기서 왜 나오죠? 관련이 전혀 없죠. 책, 도서 분류 관련이 없고요. 학교 건물 안내도도 절대 아니죠. 학교 건물 안내도는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1번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은 마음 나누기 4단계 활동. 얘도 자주 나오죠. 얘도 자주 나오고요. 각 단계별로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런데 보통은 여기 4단계를 많이 묻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실천하기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행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이에요. 혼자 외롭게 놀고 있는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있는지부터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공감하고, 이 친구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준비하고, 그걸 이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행동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1번. 몰래 노려봤다. 왜 그러는 거죠? 이러면 외로운 이 친구가 더 외로워집니다. 절대 안 되고요. 2번. 혼자 놀고 있다고 놀렸다. 요것도 폭력이에요. 안 돼요. 3번. 농구를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다. 실천했죠.
같이 놀지 않을래? 라고. 옳죠? 정답 3번이고요. 4번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갔다. 왜 그런 걸까요? 관심이 없었겠죠. 그래서 요 마음 나누기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틀렸어요. 자, 해설 보겠습니다. 마음 나누기 4단계 중 마지막 실천하기 단계에 적합한 행동은 친구에게 다가가 농구를 함께 하자고 따뜻하게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1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5학년 2반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며 배려합니다.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외모나 능력만으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도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 내용과 관련 있는 것 뭘까요? 존중받아야 돼요. 보호받아야 돼요. 배려돼야 돼요. 차별받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두 인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4번 인권이라고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를 보시면 명령,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복종을 해야 되는 존재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오락 전혀 관계가 없고요. 욕심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외모나 능력이라는 조건만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 규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급 규칙인 것 같아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 인권 때문에 이런 규범,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행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14번 갑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나를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실천할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한 실천 다짐.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 좀 먼저 볼게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실천 다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아 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것, 이게 자아 존중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 4번이고요. 나머지 1번 국제회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찬반 토론도 전혀 관련 없죠? 생태계 파괴도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4번이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구촌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세요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종교의 차이로 인한 전쟁. 세계 곳곳에서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무력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로 인해 전쟁이 발생하고 있고요. 식량 부족으로 인해 굶주림을 겪는 지역, 국가들, 주민들도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 자연재해도 발생하고 있죠. 결국에 이러한 지구촌 문제들은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배가 부르다고 해서 저 우리나라에서 먼 나라에 있는 배고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공감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배고프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거기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겪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문제,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야,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지구촌 문제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촌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종교의 차이로 인한 전쟁 발생하고 있죠? 2번,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3번,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하고 있죠? 4번,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 발생하는데 이 문제가 지구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기엔 어렵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되어 있고요. 1번부터 20번 문제 중에서 16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졸과도 나옵니다. 아셨죠? 자, 기억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과 같이 서로 얽혀 있어 풀기 힘든 것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을 평화롭게 해결하면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이 글자의 어원이에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이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꼬여버리면 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해설. 칡나무와 등나무가 복잡하게 얽힌 모습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이해관계나 목표가 달라.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내가 이익을 보면 반드시 저 사람은 손해를 봐요. 이런 관계를 이해관계라 부릅니다. 그럼 나는 내 이익을 포기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내 이익을 계속 추구할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로 인해 계속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발생하겠죠. 이런 이해관계나 목표가 얽혀 풀기 힘든 대립 상태를 갈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어원 얘기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갈등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갈등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립이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그로 인해 갈등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면 오히려 좋아요. 친구가 다퉜습니다. 다툰 다음에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 더 우정이 끈끈해지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걸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는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갈등이라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는 점점 멀어지죠. 사회는 분열돼요.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된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평화롭게 해결하면, 긍정적으로 해결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해서 1번 갈등이 정답이다 라는 것. 얘는요 2번과 3번과 4번에 나온 선지를 보시면 도덕적으로 주로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갈등의 어원에 대해서 알고 있니를 묻고 있는 거죠.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갈등에 대해서. 17번 갑니다. 그림과 가장 관련 있는 내용은 되어 있고요. 휴전선이 사라지고 라고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무기는 부서져 있고요. 철조망을 열고 있는 모습. 함께 굉장히 밝게 웃고 있죠. 자,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은 남북을 가로막던 철조망이 거치고요. 남북한 군인이 밝은 얼굴로 마주하는 평화로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럼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줘야겠죠. 1번, 규칙적인 생활 관련 없습니다. 2번, 아껴 쓰는 거 관련 없어요. 3번,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지키자. 이것도 관련이 없죠.
통일을 향해 한 발 나아갑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겠죠.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공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태도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고요. 위에 공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해설 볼게요. 공정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는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그 사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는 반드시 배려받아야 돼요. 그게 공정한 겁니다.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바라볼 때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 거라고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죠. 1번,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 필요하죠. 2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역지사지의 마음 필요하죠. 3번, 무조건 좋아하는 친구를 편든다 라고 하는 건 이 좋아하는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편을 들겠다는 거잖아요. 무조건이니까. 이건 공정한 게 아니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틀렸습니다. 4번,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경청합시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반드시 필요한 태도, 열린 마음,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 필요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9번 가볼게요. 다음 중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쉬운 문제죠? 자, 해설 먼저 볼게요. 그래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와 같이 언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거죠. 자, 1번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맞죠? 2번. 나는 못해. 긍정적이지 못하죠. 일단 자신감 자체가 없잖아요. 다 잘 될 거야. 맞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필요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기억이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성찰 실천 서약서라는 겁니다. 반성한다는 이야기죠. 내 삶을 뒤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나는 기억을 선택해 일주일 동안 바르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성찰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르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스스로를 엄격히 돌아보는 성찰 실천 서약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1번 볼게요. 친구를 따돌리기. 2번 좌우명 지키기. 3번 헛소문 퍼뜨리기. 4번 위험한 행동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찰 실천 서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니까. 그래서 좌우명 지키기를 선택해서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해석을 해봤는데요. 난도는 쉬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초졸 도덕은 용어 정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나머지 문제들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하고는 다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